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 해드릴 내용은요, 노출입니다. 익스포저. 열심히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앞에서도 했는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27강에서 노출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복습하는 차원도 되는 거고, 노출이라는 게 그만큼 우리가 사진 찍는 데 있어서, 특히 카메라 기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다라는 거를 좀 더 강조하는 마음에서 이번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출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빛을 조절하는 행위를 우리는 노출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진의 어원이 뭐라고 그랬죠? 포토그래피라고 얘기했죠. 빛으로 그린 그림. 그래서 사진에 있어서 빛은 처음이자 끝이다라고 얘기했고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 사진의 심장과 과도 같은 그게 빛이다. 빛이 없으면 사진이라는 게 만들어지지가 않기 때문에요. 그만큼 빛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빛이 좀 더 들어오든가 아니면 빛이 반대로 좀 덜 들어오든가에 따라 만들어지는 이미지의 효과는 완전히 틀려진다라고 제가 27강에서 하이키, 로우키 설명하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만큼 이 빛을 조절하는 행위는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사진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시면서요. 이 노출에 대한 걸 복습이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우리 카메라에는 빛을 조절해주는 기계 장치가 두 개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조리개라는 게 있고 셔터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물론 감도를 기준으로 조리개하고 셔터는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만큼 감도도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조리개는 우리가 이 조리개하고 셔터를 가지고 이미지 센서에 들어가는 빛의 양을 조절해 주는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자료 사진은 일반적으로 DSLR, 그러니까 미러리스 카메라가 아닌 DSLR 카메라에는 뒤에 LCD 말고 위쪽에 셔터 버튼이 있는 쪽에 또 이런 또 다른 창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카메라에 세팅된 기본적인 정보를 또 볼 수 있는 작은 창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처럼 이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가운데 막대기가 있어요. 이게 제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조리개하고 셔터를 조절을 해서 요 막대기가, 요 커서가 제로 포인트에 오게 해놓고 찍으면 이미지 센서에 들어가는 양의 빛이 적정하다라고 표시해주는 그런 표시 기구가 요겁니다. 그래서 요게 요 별도의 창이 따로 없는 카메라 같은 경우는 파인더를 들여다보면 파인더 안에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LCD에 저런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또 수동으로 작업할 때 특히 중요한 거거든요. 조리개, 매뉴얼이라는 거죠. 우리가 수동으로 촬영할 때 조리개하고 셔터를 조절해서 이게 제로 포인트 오게 해서 촬영하는 게 수동입니다. 수동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매뉴얼이라고 얘기하고, 수동하면 굉장히 복잡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시도도 안 하고 지레 겁먹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수동이라는 건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단지 귀찮은 겁니다. 번거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은 한 번에 모든 게 끝날 수가 있지만 수동은 몇 번의 단계를 거쳐야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귀찮은 것 뿐이지 절대 어려운 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레 겁먹고 포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고요. 다른 강의 시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지 몰라도 수동은 100% 완벽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표현이 가능하지만 자동은 항상 2% 부족합니다. 그래서 2% 부족한 걸 수동에서 채워주는 거거든요. 수동이라는 개념을 자꾸 무시해버리면 여러분들의 사진의 완성도는 그만큼 발전이 더뎌진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수동을 좀 가깝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조리개하고 셔터를 조절해서 요 커서가 가운데에 오게끔 해줘서 촬영하는 게 기계적인 방법에서 적정 노출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적정 노출이라는 개념은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오늘은 기계적인 카메라에서 지시해주는 노출값이 요 커서가 가운데 오게 해서 찍는 게 카메라에서 지시해주는 적정 노출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절해서 촬영하는 게 이 노출 조절이에요. 그래서 조리개하고 셔터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요,
조리개는 뭐라 그랬어요? 셔터 스피드는 뭐라 그랬습니까? 60분의 1초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스탠다드 표준 셔터 스피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표준 렌즈를 사용할 때를 기준으로 해서 60분의 1초 이상을 우리가 고속 셔터라고 그랬고 60분의 1초 이하를 우리가 저속 셔터라고 얘기를 했고요. 고속 셔터로 가면 갈수록 대상의 움직임이 스탑 모션으로 나온다고 그랬고 저속 셔터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대상의 움직임이 흘러가는 것처럼 동감으로 표시가 되고 우리가 이런 걸 배웠듯이 이런 촬영을 블러 촬영이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했습니다. 동적인 효과를 만들어내는 이런 촬영을 뭐 팬닝도 있고 블러도 있고 줌밍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이런 효과가 블러라고 그랬어요. 이런 걸 우리가 셔터 스피드가 해주는 데니까 이런 화면의 효과 이외에 뭘 해준다고요? 이미지 센서에 들어가는 빛을 조절해주는 행위를 해주는 게 이 셔터라는 기계 장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리개는요. 조리개는 심도 조절을 해준다고 그랬죠. 구멍을 크게 해주면 피사계 심도가 낮고 초점 맞은 부분 이외에 나머지는 초점이 흐려지는 아웃포커스가 된다라고 그랬고요. 조리개 구멍을 작게 하면 초점 심도, 피사계 심도가 깊고 이런 거 우리가 펜 포커스라고 얘기했고 전체적으로 근경에서 원경까지 다 초점이 맞는 이런 화면 효과를 만들어내는 게 조리개라고 그랬어요. 물론 조리개를 작게 하면 빛이 덜 들어오고 조리개를 구멍을 크게 하면 빛이 많이 들어오는 이렇게 빛을 조절해주는 기본적인 핵이 이외에 이렇게 화면 효과도 바꿔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조리개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 띄워놓고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조리개하고 셔터는 따로 띄어서 생각할 수가 없이 두 개가 상호작용으로 해서 이미지 센서에 또는 필름에 들어가는 빛을 조절해주는 기계장치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느 하나만 갖고 빛을 조절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자료사진처럼 나는 구멍을 작게 해서 아웃포커스 하고 싶다 하면 조리개를 먼저 마치고 그 다음에 셔터 다이얼을 돌려서 커서가 제로에 오게 해주면 그게 기계적인 적정 노출이라고 그랬고 이런 방식이 수동 방식이다. 그러니까 수동 간단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아웃포커스 하고 싶어서 조리개 자기 카메라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조리개 구멍으로 설정을 해줘요. 2.8이면 2.8, 4면 4로 먼저 맞춰놓고 셔터 다이얼을 돌려서 커서가 제로에 오게 해주면 노출, 빛의 양도 맞고 화면 효과도 내가 원하는 아웃포커스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셔터 스피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아까 봤던 것처럼 새 사진처럼 블러로 찍고 싶어서 8분의 1초나 4분의 1초로 찍고 싶다 그러면 8분의 1이나 4분의 1로 셔터 스피드를 미리 맞춰놓고 조리개 다이얼을 돌려서 커서가 제로에 오게 하면 적정 노출이면서 블러 촬영이 된다. 이렇게 빛을 조절해 주는 겁니다. 셔터하고 조리개를 동시에 사용을 해서 그렇게 해주는 게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수동 촬영 방법이에요. 수동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리개하고 셔터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조리개하고 셔터는 같이 움직여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막 셔터 돌리고 조리개 돌려서 아무 생각 없이 돌려서 보니까 커서가 제로에 왔어요. 그 숫자를 보니까 F8 125분의 1초예요. 여기서 F라는 거 우리가 조리개 값을 앞에다 F 넘버 F를 붙입니다. 그래서 왜 F가 들어가는지 F의 어원이 뭔지 거기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 다 코닥 애들이 옛날에 다 정해놓은 그런 그 명칭이니까 그냥 F가 들어가면 조리개 값인가 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F8의 125분의 1초가 기계적으로 들어가는 적정 노출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나는 아까 얘기했지만 조리개를 구멍을 작게 해서 펜 포커스로 찍고 싶어요. 그럼 16만큼 조리개를 하나 두 단계 조여줬잖아요. 그 16에 놓고 그냥 똑같이 셔터 스피드는 125분의 1초로 찍게 되면은 빛이 어떻게 됩니까? 두 단계 빛이 조리개가 작아진 만큼 두 단계만큼 빛이 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럼 화면이 어떻게 돼요? 노출 부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언더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리개를 두 단계 조여진 만큼 셔터 스피드도 두 단계 느리게 해줘야 125분 1초에 조리개 8하고 30분의 1초에 조리개 16은 똑같은 빛의 양이 들어오지만 16으로 찍고 조리개 셔터 스피드 30분의 1초로 찍은 건 피사계 심도가 깊어지죠. 대신에 30분의 1초를 찍었기 때문에 셔터 속도가 느려져서 블러 촬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블러 촬영이 돼요. 그러니까
125분의 1초의 조리개 8하고 30분의 1초의 조리개 16은 이미지 센서에 들어가는 빛의 양은 똑같지만 촬영되는 화면의 효과는 천지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이거 반대로 하이스피드로 하고 나는 정지 동작으로 찍고 싶어요. 그래서 두 단계 빨리 했으면 이것처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리개를 두 단계 열어줘야 빛의 양이 똑같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하면은 500분의 1초의 조리개 4하고 125분의 1초의 조리개 8은 똑같은 빛의 양이지만 500분의 1초의 조리개 4로 찍은 건 피사계 심도가 굉장히 낮아지는 아웃포커스가 되고 촬영 하이스피드가 되기 때문에 화면에서 찍히는 대상이 피사체가 정지 동작으로 묘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왼쪽에 써있는 이 셔터 스피드하고 조리개 값은 5단계는 다 설정은 틀리지만 이미지 센서에 들어가는 빛의 양은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촬영되는 화면의 효과가 완전히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조리개하고 셔터는 이렇게 상호 보완 관계로 빛의 양을 조절해주는 기계장치이기 때문에 하나만 띄워놓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찍고자 하는 효과에 따라 심도를 조절한다고 먼저 조리개 값을 맞추고 셔터 다이얼을 돌려서 수동으로 찍으셔 제로 포인트에 오게 해서 찍으시면 되는 거고, 셔터 스피드를 우선으로 하는 촬영이 주안점이다 그러면 내가 찍고자 하는 셔터 스피드를 미리 맞춰놓고 조리개 다이얼을 돌려서 제로 포인트에 오게 해주면 이게 수동 촬영이고 조리개하고 셔터의 노출값을 맞춰주는 행위다. 그래서 조리개하고 셔터는 빛을 조절해주는 노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고, 두 가지는 화면의 변화 효과도 주면서 빛의 양을 조절해주는 카메라에서 제일 중요한 기계장치다 라는 점을 아주 또 한번 강조하면서 이번 시간도 마치겠습니다.